오늘은 2025년 9월의 가을절 9월 5일 10시 밤 10시 43분 밤 10시 43분이에요. 오늘은 모세의 출생과 관련해서 모세가 1526년 기원전 이때 출생을 했는데 모세의 출생과 관련해서 야세렛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그 야세렛 책은 제가 개인적인 판단에 야세렛 책은 여호수아서 10장 13절 또는 사무엘하 1장 18절에 그 참고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서도 인용을 하는 그 참고 아주 귀한 그 문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편하게 얘기하자면 구약의 창세기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또는 성경의 그 참고서 정도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야세렛 책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서 중에서 창세기 부분 또 출애굽기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 내용, 그러니까 요게 성경이 뭐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기인데 이게 진짜야 가짜야 뭐 이렇게 의심하는 분이 있는데 이 창세기에 기록된 거, 출애굽기에 된 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책에도 창세기, 출애굽기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좀 참고할 수 있는 좀 더 넓게 창세기나 출애굽기보다는 좀 깊고 넓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야세책에 혹시 이거 가짜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은 그대로 창세기나 출애굽기 성경에 나오는 그 구약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적 기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세렛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야세렛 책에서 68장에 나와 있는 것, 야세렛 책의 68장에는 전부 그 모세의 출생과 관련돼 있어요. 모세의 출생과 관련한 그 전체가 다 모세의 출생이에요. 그래서 야세렛 책의 68장 1절을 읽어보면, 야세렛 책 68장의 1절, 그때 엘로힘의 영, 이거는 이제 야후와라고 이렇게 여호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엘로힘의 영이 레위의 손자,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이에요. 레위의 손자 아므람이라고 하는 그 손자의 딸, 걔가 큰 딸이 있고 큰 딸, 그다음에 둘째가 남자 아들 아론의 누나, 그러니까 아므람의 큰딸 아므람의 큰딸 미리암 3살이에요. 미리암 위에 이마였다. 그러니까 이 아므람의 큰딸이 미리암인데 3살 때에 말을 해서 예언을 해요. 그게 뭐 어린애가 이미 말을 할 수 있는 나이지만 미리 여기 보면은 3에서 4세 정도 돼요. 그러니까 4살이 아직 되기 전인데 3살 마지막 부분. 그래서 미리암이 이제 예언을 해, 말을 해요. 그래서 미리암이 나가서 자기 집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 집에 관하여 예언하며 말하되, 보라, 한 아들, 모세를 지칭하는데 모세가 아직 출생을 하기 전이라 한 아들이 이제 모세가 출생하는 걸 미리 예고해요. 한 아들이 이때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것이라. 그 태어난 그 아들, 그러니까 3번째로 출생하는 그 아들 모세가 애굽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이 큰 누나 미리암이 3살에서 4살쯤 됐을 때 아직 아므람이 아직 어려서 들판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을 때 미리암 그 누나가 모세, 자기
이제 세 번째 출생하는 곧 남동생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므람이 그의 큰딸 미리암의 예언을 듣고서 그가 들판으로 나가서 그의 아내는 고모인데 아므람의 아므람의 고모 삼촌간이에요. 레이의 넷째 딸 요게벳 130세. 이미 결혼한 지 3, 4년이 지났을 때 요게벳이 130세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왔다. 이제 따지면 학렬은 높죠. 삼촌간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줌마나 이렇게 아저씨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남자라면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왔다. 파라오가 이때는 파라오는 메롤 투투모 1세예요. 이 사람은 메롤 투투모 1세. 요 사람은 메롤 투투모 1세. 이집트 18왕조 메롤 투투모 1세 통치 시절 여기 이 파라오는 이집트 제18왕조 통치 시절 메롤 왕이라고 이 야사르 책에는 계속 메롤 왕이라고 나오고 역사 책에는 투투모세 1세 통치 시절 그때 야곱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야곱의 후손들의 집 모든 남자들 모든 아이들이 이제 새로 출생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서 이제 죽이라고 했던 그때예요. 그래서 그가 그녀를 떠나보냈었다. 자기 부인을 들판으로 떠나보냈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자기 그러니까 삼촌간 자기 처를 제 아들 아론을 위해서 들판으로 떠나보냈었다. 아론을 바깥에 나가서 들판에서 출산하고 거기서 키우도록 보냈었다. 아므람이 그의 아내 고모 삼촌간이에요. 요게벳을 130세 이미 130세에 1526년 130세 하고 1526년을 더하면 1656년이 되는데 기원전 1656년에 이집트 이주했을 때 그러니까 이 요게벳은 이집트 이주했을 때 그 땅에서 이집트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 70인 이주자 명단에는 없어요. 또 구약의 성경이나 출애굽기에 있는 그 족보에도 요게벳이 언제 출생했다는 족보 기록이 없어요. 남자들만 기록해놔서 여자이기 때문에 족보에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요게벳이 130세에 1526년에 이미 130세가 됐고 이 요게벳은 이집트 이주했을 때 1656년에 이집트 이주했을 때 이집트에서 출생한 레위의 넷째 딸이에요. 레위의 넷째 딸. 그러니까 아므람의 고모가 돼요. 아므람의 아버지의 여동생이에요. 아므람의 아버지의 여동생. 그래서 아므람이 요게벳을 떠나보냈던 지 3년이라. 그러니까 3년 전에 아론을 출산하기 위해서 이제 배가 불러오고 그러니까 혹시 아들이를 출생해서 집에서 나오면 그게 걸리면 또 여기 이집트 18왕조 요 사람들이 아들을 뺏어다가 강물에 던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미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므람이 요게벳을 떠나보낸 지 3년이라 아므람의 둘째 아들 아론이 출생하기 직전에 1529년에 출생하기 직전에 벌써 3년 전에 들판으로 나가서 아론을 몰래 출산하고 들판에서 남자아이 아론을 키웠다. 그가 아버지 아므람이 그녀 요게벳 고모 삼촌간이에요. 아므람이 요게벳 고모 자기 이제 부인이에요. 늦게 결혼했어요. 훨씬 나이가 많죠. 이 고모니까 훨씬 학렬이 위고 아므람이 출생하기 전에 벌써 이집트 이주할 때 1656년에 출생한 요게벳이 로 이제 이렇게 혼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에게 들어갔으니 그녀가 임신하게 되었다.
임신이 되고 7개월 끝에, 그때는 7개월이면 이제 출산했어요. 7개월 끝에 그녀가 아들 모세를 출생했다. 모세는 1526년. 지금 얘기하는 것이 모세 출생 1526년, 그래서 모세가 80세에 1446년에 지금부터 80년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역사적인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 임신이 되고 7개월 끝에 그녀가 아들 모세를 1526년에 출산했다. 그때는 태양과 빛이 빛을 낼 때처럼 온 집이 빛으로 가득했다. 그 어머니 여인이 요게벳이 보니까 그 모세, 그 아이가 선하고 보기 좋더라. 그 어머니 요게벳이 안쪽 방에 그 아이, 갓난아이 모세 바로 신생아를 3개월 동안 몰래 숨겨서 키웠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모든 히브리 사람들을 멸하고자 공모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18왕조의 애굽 사람들이 모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그 아주 멸하고자 공모를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던 고센 땅에 애굽 여인들이 갔다. 그들이 어린 아이들을 그들의 어깨에 메고 날랐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어린 애들을 데려갈 때 그 어깨 위에 메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들은 아직 말을 하지 못했다. 아직 말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1살, 2살 이렇게 아주 어린 애들. 자, 8절에 보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인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여자아이 같으면 괜찮은데 남자아이 같으면 그 나일강에 갖다 버리라고 이렇게 그 어명이 떨어졌으니까 그 남자아이를 낳아서 들키게 되면 아이를 뺏기고 죽으니까, 그래서 각 여인들이 그녀의 아들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숨겼다. 이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출산하는 것을 언제 출산한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산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그 땅으로부터 멸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 남자애들이 출산하면 그거를 이제 찾아내서 강물에 버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인구를 멸할 수가 없었다. 애굽 여자들이 고센 땅에 나왔다. 고센 땅, 들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일하는 그 들판으로 나오면 자기 주거 지역에 가면 이집트 여인들한테 걸리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신생아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넓은 들판으로 가서 거기서 농사 지면서 하면은 거기까지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깨 위에 말하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을 업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업고라고 이렇게 등에 업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에 메고 왔다. 애굽 여인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집에 갔을 때 그녀의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 그 아이가 울 때니까 이 이집트 여자들이 또 어린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 애를 울리면 그 아이가 울 때 안쪽방에서 숨겨서 키우던 아이가 그 울음소리에 같이 우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다른 아이가 울으면 개들도 이웃집 개가 멍멍 짖으면 그것을 듣고 같이 반응을 하듯이 그렇게 멍멍 이렇게 짖어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에 반응했다. 애굽 여인들이 파라오 집에 나가서 그것을 말했다. 이제 고자질했다는 얘기예요. 보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파라오가 그의 관리들을 보내서 그녀의 자녀들, 그 이집트의 아이들, 남자 아이들을 잡고 죽였다. 남자면은 죽이고 여자면 그냥 살려두고, 그러니까 죽였다는 것은 강물에 던졌다는 얘기예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언제나 그렇게 행하였다. 요게벳이 130세, 그녀의 아들을 숨긴 지 3개월이 됐을 때, 모세를 숨긴 거예요. 3개월이 됐을 때 그 일이 탄로가 나서 파라오 집에 알려졌다. 그러니까 그 탄로가 난 거야. 모세를 출산해서 집에서 키우래서 3개월을 숨겨서 키웠는데 그것이 들켜져서 파라오 집에 알려졌다. 이에
그 여인이 서둘러서 그 이집트 관리들이 찾아오기 전에 그녀의 아들 모세를 빼냈다. 그러니까 모세를 숨겨서 빨리 빼내가지고 불루스라고 그래서 부들로 박스 괴를 만들고 그 괴짝 상자 그 괴에 역청과 수지를 바른 다음에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아스팔트를 바른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바르고 또 이렇게 해서 그녀의 아이가 그 안에, 그러니까 조그맣게 이제 뭐 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상자곽을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서 그 안에 아스팔트를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아주 조그만 거예요. 애 하나만 들어가면 되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 모세를 그 안에 넣었다. 그녀가 깃발, 영어로는 이렇게 깃발로 돼 있어요. 그녀가 깃발을 꽂고 그 괴짝을 강 끝에 놓았다. 그러니까 그 괴짝 안에는 어린아이가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누워서 잠을 자고 울기 전인 상태 같아요. 그의 큰언니 누이 미리암이 그 모세 신생아가 누워있는 그 괴짝, 그 모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자 그 옆에 조금 떨어진 곳에 섰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벌써 요때는 4살, 확실한 4살이에요. 확실한 모세가 출생했을 때 모세하고 미리암은 4살 차이니까 확실한 4살. 그 조금 떨어진 곳에 섰다. 그녀가 이제 한 7개월 전에 예언한 거, 그녀가 나가서 그 집에 관하여 예언을 하며 말하되 보라, 한 아들 모세가 출생을 한 그 예고를 했는데 그녀의 예언한 그 말이 이때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태어날 것이라, 그가 애굽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구할 것이라 라고 한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자 함이었다. 그래서 엘로힘께서 그때 그 이집트 애굽 땅에 심한 열기를, 아주 뜨거운 열기를 보내셨으니 회전하는 태양처럼 사람의 살을 태웠다. 그러니까 아주 뜨거운 햇살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 매우 힘들게 하였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내려갔다. 그들의 살을 태우는 그 태양의 열기 때문이었다. 역시 파라오의 딸, 그 당시의 통치자 이집트 18왕조 이집트 제18왕조 메롤, 이 야셀 책에는 메롤이라고 계속 나오고 역사책에는 투투모세 1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나 아니면 출애굽기에는 메롤 투투모세라는 말은 안 나와요. 또 이 야셀 책에는 메롤이라는 말로 계속 나와요. 이 사람이 세 번째 왕인데 94년간 통치했어요. 그리고 역사책에서는 투투모세 1세 투투모세 1세 통치 시절 이집트 제18왕조 메롤 왕의 왕의 딸 무남동녀 공주 바띠아 15살 추정. 나중에 이 바띠아 공주도 하세슈트 여왕이라고 해서 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 메롤 왕 투투모세 1세가 살아있는 그 상황에 섭정 여왕으로 지내, 역사책에는 하세슈트 여왕으로 분명히 나와요. 하세슈트 여왕으로 나와요. 그 바띠아 공주가 15살일 때 역시 그 뜨거운 태양 열기로 인해서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갔다. 그녀 바띠아 공주 무남동녀 당신은 혼인하기 전 바띠아 공주 15살 시녀들과 함께 강가를 걸었다. 애굽의 모든 여인들도 그렇게 했다. 바띠아 공주가 15살쯤 되는데 아직은 정식으로 혼인하기 전이고, 또 정식으로 혼인하기 수가 없는 게, 이 공주는 이렇게 왕가하고만 혼인을 해야지 이 셈족 계열의 이 공주, 이거 함족이에요. 함족. 이 사람
함족, 이제 왕족끼리만 혼인해야지 다른 사람하고 혼인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 혼인을 하기 전이에요. 공주, 바띠아 공주, 섭정왕후는 하셉슈트 여왕으로 역사책에 그대로 나와요. 자기 아버지가 메럴왕 투투모세 1세가 아직 살아있고 통치하는 그 시절에 섭정왕으로서 하셉슈트 바띠아 공주가 통치를 한 2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 자기가 통치하기 20년 동안 통치하기 전에는 자기 남편이 10년 동안 통치를 했고, 그러니까 하셉슈트는 자기 남편 10년 동안 그 옆에서 실세로 이제 누렸고, 또 자기 남편 10년이 지나서 자기가 또 20년 동안 섭정왕을 지냈어요. 섭정여왕으로 이렇게 역사책에 나와요. 하셉슈트 여왕 바띠아 15살에 눈을 들어 나일강을 보니 강 위에 괴가 있더라. 이제 깃발도 꽂혀 있고 그러니까 그녀의 시녀를 보내서 저기 있는 저 괴짝을 가져와 봐라. 저게 뭐냐 하고 이제 한 거예요. 그녀가 그 괴를 열어보니 아이 모세가 있더라. 모세가 그 안에 누워 있더라. 보라. 그 아이가 울고 있더라. 그녀가 모세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고 말하되 이 아이가 히브리 자녀들 중 하나라. 그러니까 그때 다 강물에 던져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강물에 던져서 죽이진 못하고 어머니가 괴짝을 만들어서 배처럼 만들어서 띄워보냈고, 또 띄워보내는 것을 큰 누나 미리암이 그걸 지키고 옆에서 보고 있던 거예요. 자, 강가를 걷던 애굽의 모든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우니까 젖을 빨리려고 하는데 모세 그 아이가 빨지 않더라. 이 일은 야후와 엘로힘 또 엘로힘의 영 야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후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그를 그의 어머니 요게벳 어머니 가슴에 안기게 하려 함이라 했다. 야사생 68장의 21절. 그때 강가에서 있던 애굽 여인들 가운데 그의 누이 미리암이 어리네요. 아직은 어려요. 미리암이 있었다. 그녀가 미리암이 이 일을 보고 얼른 쫓아와서 그 파라오의 딸 메롤 투투모세 1세의 무남동녀 바띠아 공주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이 돌보는 유모를 한 명 데리고 오리까. 사실은 유모가 아니라 자기 엄마예요. 그녀로 당신을 위해서 그 아이 모세예요. 자기 동생 모세를 돌보게 하오리까. 파라오의 딸 바띠아 15살이 미리암에게 말하되 가라 하니 그 젊은 여인 미리암이 4살짜리가 나가서 그 아이의 자기 동생 모세의 엄마, 자기 엄마도 돼요. 요게벳 130세를 불러왔다. 파라오의 딸 무남동녀 공주 하셉슈트 여왕 후에 하셉슈트 여왕 바띠아 공주가 요게벳 130세에게 말하되 이 아이 모세를 지칭해 이 아이를 취해서 데리고 가서 나 공주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내가 요게벳 너에게 이 모세를 키우는 그 비용을 임금을 우유값을 돈으로 줄이니까 매일 은 2조각을 줄 테니까 그 여인이 그 아이 모세를 취해서 그 아이를 돌보았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돌봐도 되는 거예요. 이제 걸리면은 강가에 뺏어다가 버리고 죽이고 이렇게 했지만 어린아이 남자들 같으면, 근데 이제는 공주가 개입이 됐으니까 공주가 양자로 삼게서 그렇게 부탁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머니 모세 친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키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돌봤다.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이집트 왕의 자녀들은 다른 외부와 혼맥을 맺지 못했고 왕가 내에서 왕족 내에서 근친 혼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왕의 큰딸 바띠아 공주 후에 하셉슈트 여왕이에요. 바띠아 공주가 왕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고 왕의 자녀 즉
이제 왕의 아들 중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오빠나 동생이 돼야 되는데 이 무남동녀 공주니까 큰 장녀예요. 자기 남동생들하고 혼인해요. 왕의 자녀,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배다른 남동생을 이제 이렇게 또 이제 해야 되는데 남동생들과 강제적으로 혼인을 해야 했다. 모세가 출생할 때 메롤 왕 투투모세 1세 48살일 때 하셉슈트 바띠아 공주는 15살 정도로 추정이 되고 아직 혼인하기 전이고 투투모세 1세 메롤 왕 투투모세 1세가 72세가 됐을 때 바로 섭정을 하기 시작해서 제일 먼저 하셉슈트의 남편 투투모세 2세가 돼. 이름은 없지만 투투모세 2세가 먼저 10년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하셉슈트가 섭정으로 또 20년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셉슈트가 이제 혼인하기 전에 아직 여왕도 되기 전이에요. 바띠아 공주가 39살일 때에 투투모세 2세 추정 17살로 추정하고 17살로 추정해서 혼인을 해서 1년 후에 투투모세가 72세가 됐을 때 투투모세 2세 이제 아직 공식적인 이제 섭정왕으로서 2세 17살 섭정왕하고 바띠아 공주하고 혼인해서 이때 바띠아 공주는 39살 남편인 남동생은 17살 투투모세 1세 이름은 몰라요. 역사책에는 안 나오는데 투투모세 2세로 그 다음에 바띠아 공주는 나중에 하셉슈트 여왕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22살 차이가 난 정도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아들이 아메노텝 2세 이렇게 출산했다고 이렇게 추정. 나중에 아메노텝 2세는 역사책 기록에 나와요. 이 공주도 하셉슈트 여왕으로 나와요. 역사책에. 자, 2년이 끝났을 때에 그 아이 모세가 이제 2살이 이제 됐어요. 2살이면 졌을 때니까 그 아이 모세를 이제 커서 그 어머니가 모세를 파라오의 딸 무남동녀 하셉슈트 바띠아 공주에게 17살에게 데리고 갔다. 이제 양자로 삼았으니까 바띠아 공주에게 데려다 줬다. 모세가 이제 벌써 2, 3년 되는 거예요. 2, 3년. 이때는 이 모세가 벌써 2년 졌을 때 쓰니까 최소한도 이 2살에서 3살 정도 되는 거예요. 바띠아 공주. 나중에 하셉슈트, 역사책에 하셉슈트로 나와요. 바띠아 공주에게 아들, 양자. 그러니까 바띠아 공주는 혼인하기 전에 벌써 양자로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양자가 되었다. 그녀 바띠아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으니 모세라는 이름은 공주가 부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머니가 아버지가 부른 이름이 아니에요. 모세라는 이름은 바띠아 공주. 그 당시에 이집트를 통치하던 이집트의 18왕조 메롤 왕 투투모세 1세의 무남동녀 딸 공주 바띠아 공주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아직 바띠아 공주가 혼인하기 전에 양자를 이렇게 삼았고 모세라고 불렀으니 이는 바띠아 공주가 말하되 내가 모세를 물에서 끄집어냈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자기 양어머니 바띠아 공주 제18왕조 메롤 왕 투투모세 1세의 큰딸 장녀 무남동녀 바띠아 공주가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므람이라는 아버지는 그 모세 이름을 짜바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가 말하되 그가 떠나보냈었던 그의 아내와 아므람이 3년 전에 들판으로 내보냈던 그 아론을 출산하고 젖을 먹이기 위해서 그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한 것이 모세 그를 위함이었다고 하더라. 미리암 자기 큰딸 미리암이 예언한 모세 출생을 미리암이 3살 때, 4살 전에 3살에서 4살 요때 예언한
그 모세의 출생, 모세가 출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실행하기 위해서 들판에서 양육하고 일을 하고 있는 요게벳 129세에서 130세, 아론이 두세 살, 아론을 이제 바깥에서 키우고 있는 들판으로 나가서 아므람이 요게벳을 집으로 데려와서 동침했다. 이것이 요게벳이 왜 아론을 들판을 놔두고 이렇게 왔냐? 이 집에 데리고 오면 아론이 또 남자 애네 그러고 얘를 또 강물에다 던져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요게벳이 아론을 출산하기 전부터 들판에 나가서 살았어요. 거기서 출산하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아론을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을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아론이 이제 커버리면 뭐 이제 그때는 할 수 없지만 애들일 때는 남자애들은 다 잡아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집으로 데려오질 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남편이 자기 고모, 삼촌간 요게벳 손이 고모예요. 고모를 집으로 모셔와서 동침을 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132세가 모세 2살, 132세 2살, 130세 모세를 출세니까 2년 지났으니까 그 모세 이름을 역구디엘이라고 불렀다. 역구디엘. 이는 그녀가 말하되 요게벳이 말하되 내가 모세를 위해서 전능하신 분께 희망을 두었습니다. 엘로힘께서 그를 나에게 되돌리셨다. 그러니까 밖으로 이제 모세가 걸리면 이제 죽으니까 이미 걸렸으니까 고자질해서 강제로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뺏어서 강물에다 갖다 던지면 죽으니까 몰래 그것을 상자에다가 담아서 강물에다가 띄워서 이렇게 해놨는데 강물이 조금 이렇게 해서 그게 바띠아 공주의 눈에 이제 이렇게 보여져서 모세를 끌어냈다가 또 모세를 다시 유모한테 돌려줬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예요. 모세가 그의 누이 큰언니 누나 미리암 4살 차이 나는 모세하고 미리암은 4살 차이가 나요. 미리암이 모세를 야렛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미리암 그를 따라서 강으로 내려가 모세 그 남동생 갓 출생한 모세 그 끝이 어떠할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하더라. 모세가 그 형 아론이 5살 아론이 그 이름을 자누스라고 이렇게 부르며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를 떠났었으나 그로 인해서 모세로 인해서 그녀 어머니에게 되돌아왔습니다 하더라. 이제 이 아론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집에서 키우거나 그러면 어릴 때는 이제 잡아다 죽였으니까 그 죽을 피해서 어머니를 들판으로 내보냈을 때 아론은 그 들판에 놔두고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와서 집에서 동침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7개월 후에 어머니가 모세를 출산하고 또 어머니가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겨서 키웠는데 들켰고 그래서 3개월 후에 그 부들 그러니까 괴짝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모세를 넣고 강물에 띄웠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고핫이 그의 이름을 아비돌이라 불렀으니 모세를 인해서 엘로힘 스피릿 오브 갓 엘로힘 야후와께서 야곱의 집에 파손된 곳을 고치셨다. 그들이 남자 아이들을 강에 더 이상 던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유모 돌보미가 그를 모세를 아비소조라 불렀으며 함의 자손들 이집트의 18왕조 메롤 투트모세 1세의 통치 시절에 그 함의 자손들로 인해서 그의 장막에서 그가 3개월 동안 숨겨졌습니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유모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또 자기 낳아준 어머니가 요게벳이고 또 그 돌봄이 유모가 부르기를 그렇게 불렀다 이 얘기예요.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모세의 이름을
나다넬이라고 불러서 나다넬의 아들 스마이아라고 불렀다. 이는 그들이 말하되 그 시대에 엘로힘께서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압제자, 이집트 18왕조를 얘기해요. 역사책에 나오는 이집트 18왕조예요. 그들 압제자,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는 이집트 18왕조. 그러니까 이집트 18왕조는 요때는 요 기간은 뭐 요셉이 사망하고 딱 30년 후에 요셉이 사망하고 30년 후에 요 18왕조의 메롤 요 사람이 20세로 통치를 했어요. 20세로 정권을 잡았어요. 투트모세 1세가 정권을 딱 잡고 그 이후에 투트모세 1세가 48살이 됐을 때 28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요셉이 30년 후에 통치했고 거기서 28년 그러면 결국 58년 요셉이 사망하고 58년 후에 이 모세가 출생한 거예요. 이집트의 18왕조 메롤왕 투트모세 1세 통치 시절 그것도 투트모세 1세가 48세였을 때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 사망하고 58년이 지났을 때 투트모세 1세가 48세였을 때 통치 28년 차에 그들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모세가 이집트 18왕조 세 번째 왕 파라오 메롤 왕 공식 명칭은 역사책에서는 투트모세 1세라고 하고 또 메롤 왕이라는 건 이 야셀의 책에는 메롤 왕으로 계속 나와요. 이 야셀의 책에는 메롤 왕으로 계속 나오고 메롤 왕이나 투트모세 1세는 창세기나 구약이나 어디도 나오질 않아요. 이 메롤 왕은 야셀 책에만 나오고 창세기, 구약, 출애굽기 다 없어요. 투트모세 1세는 역사책에만 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붙여준 그 왕의 그 호칭이에요. 투트모세 1세 통치 시절에 파라오 메롤 투트모세 1세 48세 플러스 3 이제 51세가 돼. 이때는 이제 모세가 3살이 돼가지고 3살이 돼서 이제 왕의 그 왕관을 벗어서 모세가 꼈을 때 이제 이때 또 큰 사건이 한번 나요. 집에서 양자로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왕자들과 같이 자라고 왕궁 내에서 교육이 있었고 파라오의 딸 무남동녀 바띠아 공주에게는 아직 이제 혼인하기 전인데 아들 양자로 속하였다. 그러니까 이 다른 왕자들이라는 것은 본처의 자식은 아니고 본처의 자식은 무남동녀 파라오의 딸 이 사람밖에 없어요. 무남동녀. 이 다른 왕자들은 첩의 자식들과 같이 자라고 교육을 받았다. 무남동녀 바띠아 공주가 18살일 때 모세가 아들 무남동녀 바띠아 공주의 아들 양자로 속하였다. 모세가 왕의 자녀들, 첩의 자녀들, 자식들도 있으니까 왕의 자녀들 가운데서 자랐다. 무남동녀 바띠아 공주는 혼인이 어려워서 불가하기 때문에 바띠아 공주 39살에 첩의 자식 메롤의 본처가 살아있기 때문에 메롤의 본처가 살아있는 그 상황에서 메롤의 후처가 아닌 첩. 그러니까 후처라는 것은 본처가 죽고 났을 때 후처지만 본처가 살아있으면 후처라는 말은 없고 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본처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메롤의 후처가 아닌 첩이 낳은 배다른 남동생. 이름은 없어요. 이제 역사책에도 아직은 못 찾았고 그 다음에 역사책에는 투트모세 2세로는 있어요. 투트모세 2세가 있고 제 추정에 이 이름은 없지만 그 남동생이 투트모세 2세 17살일 때 공주가 39살. 그러니까 22년 차이 나는 배다른 남동생. 어머니가 다른. 그러니까 첩의 자식 투트모세 2세를 일단 섭정왕으로 시켜놓고 17살짜리를 이제 야 너 그냥 네가 이제 섭정왕은 네가 왕을 해. 이래가지고 그 아버지 메롤 투트모세 1세가 75세 때 이제 이 투트모세 1세가 이렇게 10년 동안 하는데 그러면
75세 3년 전에 17살, 75세인가 72세 때 메롤 왕이 72세 때 혼인을 시켰어요. 혼인을 먼저 시켜놓고 그 다음에 투트모세스를 이제 왕 교육을 좀 시켜서 네가 이렇게 왕으로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일단은 왕의 신분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딸 공주를 혼인을 시킨 거라서 22살이나 이렇게 나이가 많은 공주가 자기보다 22살 아래의 어린 남동생하고 어떻게 보면 강제 혼인을 시킨 거예요. 결국 나중에 역사책에 보면은 이 사람이 피살이 됐다고 이렇게 되는데 살해가 됐다고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서 이 공주가 개입을 했다는 그런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바띠아 공주하고 투트모세스하고는 혼인하고 아들은 낳았지만 그렇게 이제 그 사이는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암살이 된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을 이제 섭정왕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 메럴 왕이 있는데 나는 첩의 자식이지만 나는 왕을 했어. 그래서 아마 이 얘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그 피살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모세를 출생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출생과 관련해서 참고서 정도 그렇지만 그냥 무시할 만한 참고서는 아니고 이 이제 교과서를 성경이라고 부르면 구약에서 출애굽기 창세기에 부는 그 교과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정도로 보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그 뒤에 얘기 또 배경 또 참고할 만한 그런 것을 야세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세르 책은 교과서 성경이라고 하는 그 교과서의 참고서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